상황서순 남경가. 상황은 현종을 말하는데 756년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록산이 장안 한양을 점령할 때 현종이 서쪽으로 몽진하여 촉으로 가는 곳이며 역사 속 촉과 송도를 현재의 차이나 서부 산악지역 사청성에 지명이입한 결과 서순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이나 서안에서 사청성까지 과연 황제가 45일 만에 몽진을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56년 이때 태자 이용은 즉위하여 황제 숙종이 되고 다른 왕자 1위는 용왕이 되어 동남 방향으로 병권을 잡아 반란군을 물리치는데 이백이 용왕에게 초빙되어 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왕이 황제에게 불복했다는 이유로 반란죄로 피살되었고 이백은 유백을 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사면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황제가 들어섰는데 도망갔던 송왕인 현종을 칭송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면이 절체절명이었던 이백으로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 현종의 상황파들이 자신을 구제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백의 출신지부터 살펴봅시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이백주에서 인용합니다. 브리테니카의 설명은 역사 조작의 의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백의 시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출신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봅시다. 이백 자신의 견해를 살펴보면 내 고향은 본래 자운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운산은 역사 속 사천, 면주, 창명현 서남쪽에 있으며 지금의 면양에 속한다. 그러나 요한 형주서에는 저는 농수의 농민입니다 라고 하여 그의 시문에 각기 서로 다르게 진술되어 그의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백은 남조 양나라 태조 무소왕의 구대손이라고 합니다. 금능이란 김해에 있었던 능침이며 함진이란 함양의 진나라로 실질적으로 김해와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의 청소현은 청주로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금능, 김포, 금산, 금성, 부산은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역사 속의 김해였습니다. 브리테니카의 총면주설, 서역이주설, 서북이민설 등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설명은 참으로 인상스럽고 구차스럽습니다. 일정하지 않는 것은 그대들 조작 세력들의 조작이 일정하지 않게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백은 일정하게 자신의 고향을 파촉 출신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백은 26세에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 파촉을 떠나 관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의 시가 20여 수 남아있는데 모두 아미상과 파촉의 풍물을 읊고 있습니다. 이태백의 고향 면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면주와 면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부성이란 성토는 사천성 면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죽을 살펴봅시다. 광항군에 속하며 성토는 사천성 덕양 황호진에 있었다고 합니다. 면죽이란 면 땅에 있는 대나무 밭입니다. 덕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덕양으로 덕양, 덕원, 덕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향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이태백의 고향이 요한 형주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형주가 그의 고향으로 형주는 또한 남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천왕님이 계셨던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백의 고향 촉, 면주, 덕양, 고향, 남양, 형주는 동일한 위치, 지역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파촉이었습니다. 자, 이제 명시선 우리의 선조인 이태백의 상황서순 남경가를 살펴봅시다. 상황서순 남경가, 이백 번역가 말뜻풀이는 205칠원 절구 문학가 지성사 황산주 엿주를 인용했습니다. 제1수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 현종이 촉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기대승의 권장추녀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권장궁의 봄새벽, 갑자년 3월 초하루 월가입니다. 이 시에서 기대승 선생님이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회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 만호란 장안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제1수에 등장한 구천계의 구천은 또한 향산 유랑가에 등장합니다. 산주포, 영연포, 천신포의 묘사가 향산별곡에서는 구천의 은하수가 세 길로 내려오니 라는 한 구절이 빠진 것이 우선 눈에 띄입니다. 왜 뺐을까요? 바로 이 구절이 200의 망여산 폭포의 은하낙구천이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빼고 향산별곡은 폐기했어야 했는데 그 원본의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서 체록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산폭포가 산주포와 영연포와 천신포의 세 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로봉의 서북방에 있는 그 여산폭포요, 대동지지 고도서 읍지류의 그 수양폭포라는 것입니다. 검벽문은 또한 검산령에 있는 문으로 검 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의 영병부 북쪽이 검산령으로 곧 고려의 환도성이며 성토가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 임안, 영주, 영산이라고 하며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평원, 안복, 식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군명 환주가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 현종이 장안 한양에서 검산령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촉으로 들어가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이 지나간 이곳 천물령 너머의 안시성은 대진국발해가 건국된 곳이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황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환도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2수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 촉인 성도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성천과 성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도에 있는 하천이 성천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 송양은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촉을 비단금자의 금도 금성이라고 부릅니다. 전라도 금산과 나주가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의 창구와 고적을 영산창과 영산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와 영산은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경상도 영천이란 영산에 있는 하천으로 이곳 영주가 왕부가 있었던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였던 구주의 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합니다. 경도는 서울인데 개성의 나성을 경도인 서울에 쌓는다고 합니다. 개성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현재의 서울 남선타워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으며 그곳에 국사당이 있었다고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바로 개경의 송악이었던 것으로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모든 고려의 궁궐들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제3수 이제 상황이 촉으로 행차하여 화양의 새로운 수도에 거처하니 곧 옛 장안의 궁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촉지방에 화양에 피는 버들과 꽃들은 상양궁 옛 풍경과 똑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풍신도 상향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풍신도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처음 건국된 고려의 수도 개성 북경을 둘러보고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이 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서울의 도성을 철옹송이라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 다산신문지 윤남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도성인 철옹송이 화성부에 있었으며 이곳에 한고조 유방의 신풍과 남조가 있었던 건업 그리고 남산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신풍의 공주의 속현이란 이 둘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공주는 촉의 지명으로 신풍은 화성부의 철옹성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고 했으며 그것이 신도였다고 다산 정혜경의 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량과 상도, 상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로 이곳이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개성의 송악으로 삼황이 계셨던 황제의 도시 황도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궁실이 상양궁이었습니다. 당 여수는 당시해에서 명황 현종이 처음 입초가했을 때 200은 일찍이 촉도난을 지어 근심했지만 당 현종의 행차가 무사하자 기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차의 어려움을 의심했다가 뒤에는 무난함을 알았으므로 누가 말하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군왕 행로의 순조로움을 보고 만백성이 함께 기뻐했으며 또한 촉중의 산수폭물이 장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 임금이 편안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라고 하여 이 시를 지은 기쁜 뜻을 분석했습니다. 발해의 세력은 북의 중심의 세력인 고구려가 중원을 빼앗기면서 촉의 중심 도성인 동모산의 안치성과 천부가 있었던 철옹성의 용천부를 기반으로 후위를 도모했던 것인데 당 고종에게 쫓겨 발해인 촉에 온 북의 고구려 세력이
오히려 그 고종의 손자 현종이 안녹산의 난으로 발해인 촉으로 피난왔을 때 발해의 세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쟁에 패해서 발해로 왔던 수많은 사람의 가족과 스승과 사형 사제가 대당 전쟁으로 죽음과 부상을 당하고 고향과 가족과 이별하고 왔는데 그 발해에 한 맺힌 당사자들이 당 현종과 그 수행원들을 가만두고 보고만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 현종의 행렬이 송도에 도착하거나 출입할 때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천부의 인가를 받은 황제이며 천자인 대당제국의 천하 발해왕실은 살아남아야 하고, 이런 계기가 왔을 때 무엇인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발해왕실이 당 현종과 그 수행원에 대해 1급 경호령인 초특급 경호령을 발동해서 사생결단으로 당 현종 일행을 경호했을 사정이 눈에 선합니다. 누가 군왕의 행차가 어렵다고 하였나? 어가가 서행하자 만민들 기뻐하네. 누가 척도난이라고 했을까? 200이 그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온 천하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길이 험난한 것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후 고구려 발해놈들이 원한 때문에 현종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파촉에서의 현종의 곤혹을 그린 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 시를 꼭 찾아올겠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도 만민들이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래로는 금강이 위수가 되었으며 위로는 옥루산이 장안으로 변하였네. 이런 시대적 내재적 맥락의 흐름이 느껴지고 잡혀져야 역사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조작된 역사에서는 장안이라고 조작해 놓은 현 시안에서 발해를 조작해 놓은 백두산까지 또는 사천성의 송도까지 너무 멀고 오지의 길이라 황제의 어가가 갈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5수 진나라에서 만든 곡광지의 지명을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흥해의 군명이 곡광으로 상계의 군명들은 오산과 의창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곡광지가 군명인 경상도 흥해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곡광에 있는 연못이 곡광지로 경상도 흥해는 촉의 지명으로 가까운 곳에 장안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흥해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누정에 망진누가 있다. 망진누란 진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한으로, 그러면 흥해에서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가 보였던 것입니다. 제6수 북지를 장안이라고 해석했는데 상림원을 통해 북지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밝혀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상림식경, 이상한 능어모사를 읊은 것으로 정조대왕이 읊은 상림식경의 상림원이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모설인 것을 보면 동파소식의 능어대기의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림원이 있었던 북지는 북경으로 그것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었습니다. 제7수 천조연해도. 천조란 천하의 중앙조정인 금성천부로 송교란 송주에 있는 다리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이란 이곳이 신도인 신도팔경시의 무대로 경도인 서울에 있는 산이 경산이라고 했습니다. 송주를 어진 임금이라고 속세의 왕으로 인식되도록 번역했는데 실상은 송주가 촉에 계셨던 부처님으로 천조연해도의 주인공이신 천왕님 부처님이셨습니다. 촉에 있었던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성, 대룡, 천독, 용흥, 지안이라고 합니다. 황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곳으로 성스러운 성인 성성이었던 것입니다. 천조란 천안인 천축국에 있었던 천하의 조정으로 천조연해도의 무대가 바로 천하의 중심인 금성천부였습니다. 제8수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은 역사 속 촉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거무도가 조선 동학혁명의 전적지 우금치입니다. 상황소순 남경가를 통해 당 현종이 피난갔던 촉이 천왕님과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의 왕실이 조선 중원의 황제 당 현종을 안사의 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래도 현재 차이나의 역사가 남의 역사로 보이십니까? 다음 회에서는 영왕 동순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